크리스와 윌리엄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서 혼자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윌리엄은 이를 닫고 있지만 칫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칫솔이 분명하니 윌리엄은 혼자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필립과 카이의 사진을 보세요. 둘 중 한 명은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필립의 옷장에 하이힐과 드레스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을 거예요. 루나와 에버딘의 방을 보세요. 두 소녀 중 한 명은 여동생과 함께 방을 씁니다. 누가 여동생이 있을까요? 루나의 방에 2층 침대가 있어요. 동생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고양이를 기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보세요. 벽 아래쪽 벽지가 긁혀 있어요.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임무는 잘못된 점을 찾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태양은 빛나고 있지만 낙타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 다음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건물 꼭대기에 있는 깃발과 근처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부는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 문제는 꽤 간단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잘못됐어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기는 뭐가 잘못됐죠? 스쿨버스에 문이 없어요. 이 그림에는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시계를 보세요. 겨울에는 이 시간에 일몰이 있을 수 없어요. 에스메는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마녀의 집을 찾았어요. 에스메는 도움을 청하러 들어갔어요. 마녀와 고양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마녀의 손자가 찾아온 거였죠. 손자는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잘 푼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에스메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는 티셔츠를 가져다가 2개의 구멍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물었어요. 티셔츠는 지금 구멍이 몇 개 있죠? 여덟 개입니다. 2개의 구멍을 잘라냈기 때문에 앞 뒤로 구멍이 2개씩 생겼어요. 총 4개죠. 게다가 팔 구멍이 2개, 머리 구멍이 하나, 몸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래 하나 있어요. 평일에 케네디는 출근길에 사과를 1개씩 먹습니다. 한 번은 꽃을 파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남자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참치 샌드위치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요거트라고 말했어요. 셋째 날에는 달걀이라고 했어요. 케네디는 호기심이 생겨서 꽃을 사러 그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사과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의 이상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론다와 루시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조이의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속 잘못된 집으로 갔어요. 첫 번째 집에서 이 할머니를 만났고 두 번째 집에는 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할머니는 뭔가를 꾸미고 있는 반면 첫 번째 할머니는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역 할로윈 파티에 갔어요. 여주인은 아무 없이 그들을 들여보내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녀들은 아무를 몰라요. 그 여자는 이들의 의상이 마음에 들어서 약간의 힌트를 주었어요.
저는 조개를 먹어요. 저는 바다에 살아요. 저는 천천히 움직여요. 저는 팔이 5개예요. 저는 무엇인가요? 순식간에 조이, 론다, 릴리 그리고 루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암호가 뭐였을까요? 불가사리예요. 조이는 화장을 지우기 위해 샤워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샤워기 헤드에 페인트를 부었고 물이 녹색으로 변했어요. 조이는 루시, 론다 그리고 릴리를 신문했어요. 루시는 난 빨리 하고 나서 키위잼을 요리하러 갔어. 미안해. 가봐야겠어. 타버릴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릴리는 네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지?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렇게 초록색이야? 라고 말했어요. 론다가 말했습니다. 난 기하학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거든. 소리 좀 낮춰줄래? 누가 조이에게 장난친 거죠? 릴리가 방금 머리를 감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라있고 따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목욕 가운 속에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꽤 수상한 차림이네요. 릴리는 남아서 조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러는 동안 론다는 루시에게 이모인 베라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다양한 물약을 가지고 마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베라는 조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을 때 좋아, 난 힐링 음료를 만들기 위해 3가지 재료가 필요해. 여기 첫 번째 거야. 이걸로 말하자면 빨간색이 보이면 가다가 녹색에서 멈추지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재료를 추측할 수 있나요? 수박이에요. 마크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는 오른손을 벽에 대고 가요. 아침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크가 테이블로 와요. 사과가 3개 있지만 그중 먹기에 안전한 건 하나예요. 나머지 2개는 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마크는 아침을 거를 수 없어요. 어떤 사과를 먹어야 할까요? 보세요. 이 사과에는 애벌레가 있어요. 그 뜻은 이 과일에는 독이 없다는 거니까 먹어도 안전한 거죠. 얼마 후 마크는 크고 오래된 성을 우연히 발견해요.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해요. 문에 다가가지만 잠겨 있네요. 암호가 필요해요. 여기 1년의 숫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4자리 숫자를 더 추가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숫자일지 알 수 있나요? (1 더하기 3은 4예요. 3 더하기 4는 7이에요. 4 더하기 7은 11이에요. 그러면 7 더하기 11은 18이죠. 그럼 다음 숫자는 2와 9, 29예요. 그게 11 더하기 18이니까요. 그리고 18 더하기 29는 47로 즉 4와 7이죠. 비밀번호는 2947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문이 찰칵 열리면서 마크는 어둡고 먼지가 많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요. 마크는 갈래길이 많은 긴 복도를 봐요. 마크의 임무는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는 사실 벽에 그림이 있는 미술관 안에 있어요. 매번 돌 때마다 2장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마크는 원작 그림을 따라가야 해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느 게 원작이죠? 두 그림 모두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인 것 같네요. 하지만 보세요. 이 그림들 중 하나에는 하늘에 비행기 2대가 있어요. 반 고흐는 분명 그걸 그리지 않았으니까 이게 복제품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마크는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또 한 번 또 다른 선택이에요. 이번에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예요. 어느 게 원작이죠?
진짜 명작에 나오는 여자가 코에 피어싱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가짜고 마크는 왼쪽으로 돌아야 해요.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알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하지만 그림 중 하나가 정말 엉망이에요. 차이점을 알 수 있으시겠어요?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여자 등 뒤에 있는 도로에 차가 5명의 사람들이 큰 홀에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들은 방을 둘러보고 이상한 걸 알아차립니다. 무엇일까요? 이 조각상들이요, 방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방에는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6개의 조각상을 발견합니다. 이게 열쇠임이 틀림없어요 라고 한 남자가 말합니다. 어떤 조각상이 나머지와 다른지를 알아내야 해요. 어느 것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거요. 조각상의 눈이 나머지와 달라요. 사람들은 이 이상한 조각상을 열쇠로 사용했고 효과가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모두가 옆방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 조각상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는 방 안에 자기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갑자기 앞에 한 여자의 유령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 각자 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남자가 방을 둘러봅니다. 그는 테이블에서 이상한 기호와 암호 해독기를 발견했어요. 9개의 나머지 기호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10개의 기호가 있어요. 남자는 암호 해독기로 메시지를 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풀 수 있나요? 페이지 52라고 쓰여 있어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책을 펼칩니다. 52쪽에는 고대 언어로 쓰인 수수께끼가 있어요. 나를 가지고 있다면 나누고 싶어 해요. 만약 나를 공유한다면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난 무엇일까요? 남자는 즉시 답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비밀이에요. 그 남자는 고대 언어로 쓰인 수수께끼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정답은 문의 비밀번호예요. 입력하자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의 이름은 토마스예요. 그는 언어학자이자 암호학자예요. 한편 다른 방에서는 한 젊은이가 식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탁자 위에는 꽃 3송이가 있어요. 꽃들이 사악하게 낄낄거려요. 앞에 있는 표지판에는 거짓말하는 꽃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첫 번째 꽃은 당신은 절대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릴 절대 없애지 못할 거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두 번째 꽃은 어떻게 우리를 제거할 수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를 자르거나 뿌리를 뽑는 거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꽃이 말해요. 뿌리를 뽑거나 꺾는 것 둘 다 적절한 방법이에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을 자를까요? 뿌리채 뽑을까요? 아니면 꺾어야 할까요? 꺾는 게 정답이에요. 이 꽃들은 거짓말만 해요. 따라서 꽃들의 말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꽃을 제거할 방법이 있어요. 2. 그건 자르는 것도 뽑는 것도 아니에요. 3.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꺾는 거예요. 남자가 꽃을 꺾습니다. 빛나는 글자들이 꽃잎에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글자들을 조합해야 해요. 무엇일까요?
단어는 베스켓입니다. 남자는 바구니를 조사했고 바닥에서 접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걸 펼치자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한 연못에 꽃들이 있고 벌들이 그 위를 맴돌고 있어요. 다음 두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꽃과 벌의 수는 무엇일까요? 1. 만약 각각의 벌이 꽃에 착지한다면 한 마리의 벌은 앉을 꽃이 없을 거예요. 2. 만약 벌 두 마리가 한 송이의 꽃을 공유한다면 한 송이 꽃이 남을 거예요. 이 수수께끼 해결을 도와주시겠어요? 4마리의 벌과 3송이의 꽃이 있어요. 갑자기 해바라기 꽃송이가 탁자 위에 나타납니다. 남자는 그것을 문 열쇠로 사용하고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는 기억이 났어요. 그의 이름은 존이고 정원사예요. 또 다른 방에서 한 소녀가 아름다운 크리스탈과 보석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벽에는 다른 보석들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보드가 있어요. 그 보석 중 일부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에요. 1. 여러분은 역대 여왕과 왕들이 나의 예쁜 보라색을 정말 즐겼다는 걸 알고 있나요? 2. 내 이름은 물과 같습니다. 난 바다처럼 파랗죠. 나는 무엇이고 어느 그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3. 저기요, 나도 물에서 왔어요. 나는 끈에 끼워지고 조개 껍데기 안에서 발견돼요. 4. 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운 내세요. 난 마법사가 사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5. 난 위험하게 들리지만 겁내지 마세요. 난 고양이처럼 줄무늬가 있고 고양이 눈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수수께끼와 보석을 짝지을 수 있나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1. 자수정 2. 아쿠아마린 3. 진주 4. 에메랄드 5. 호환석. 소녀는 어떤 소음을 듣고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가 열렸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상자 위에 다가가서 다음 수수께끼를 읽어요. 왕비는 시녀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아침에 왕비는 자수정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석함에 넣었어요. 이 보석은 햇빛에서 색이 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왕비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창밖을 내다봤는데 시녀가 보였어요. 시녀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여왕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시녀는 울기 시작했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왕비의 물건을 절대 훔치지 않는다고 했죠. 왕은 보석 상자를 열었고 목걸이가 아직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소녀는 곧 시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수정색이 전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그건 시녀가 정말로 밖에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소녀는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보석함 아래에 황수정, 석류석, 알렉산드라이트 3개의 원석이 있어요. 또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1860년에 그 여자는 30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은 1860년이 1850년보다 더 먼저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자가 기원전 1850년에 40세, 기원전 1860년에 30세였다는 걸 의미해요. 한 예술가가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덮을 모자도 우산도 없었어요. 또한 폭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카락 한 올도 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예술가는 대머리였어요. 이제 탐정 수수께끼로 돌아가죠. 로버트는 복권으로 $100만 당첨됐어요.
그는 이 사실을 아내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그는 돈을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에 넣었어요. 다음 날 돈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모든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해 불렀어요. 로버트의 아내 에밀리는 아침에 남편의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어요.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인 제임스는 말했어요. 불쌍한 로버트, 항상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했는데. 난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봤어요. 그리고 로버트의 친구인 마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체육관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경찰은 도둑을 체포했어요. 누군지 추측할 수 있나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가 한 짓이에요. 로버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빈 금고를 알아챘지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마리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준비 운동 시간이 다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가 첫 번째였어요. 그녀는 대단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조사 결과 누군가가 그녀의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인터뷰했어요. 애나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클린과 케이트가 마리나의 공연 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둘이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게 분명해요. 제클린이 말했어요. 네, 라커룸에 제 물건을 가지러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케이트는 거기서 못 봤어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네, 그건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애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애나를 라커룸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케이트.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준비 운동 시간이 끝나서 훈련을 할 수 없었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케이트가 라커룸에 들어가서 마리나의 스케이트를 망가뜨렸어요. 제클린은 그 다음에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나가 본 거예요. 제이는 스티커가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녀는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경찰서에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범인을 발견했어요. 제인의 스토커는 누구죠? 제인의 친구 마이크예요. 그는 모든 사진에 등장하고 가끔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도 했어요. 수사는 용의자의 잘못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리드 형사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를 발견했어요. 비밀의 방이었어요. 하지만 자물쇠와 그 위에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코드가 뭔지 아시겠어요? (9451) 코드는 알파벳에 있는 각 문자의 숫자예요. 문은 용의자의 비밀 사무실로 통했어요. 언뜻 보기에 안에는 전혀 수상한 것이 없었어요. 책 한 권이 가운데에 놓여있는 테이블과 먼지 쌓인 가구, 벽에 걸린 그림이 있었어요. 형사는 그 그림을 조사했고 그 뒤에 3자리 코드가 필요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P270L7-8이라는 힌트가 적힌 노트가 있었어요. 형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추측할 수 있나요? 형사는 그 힌트가 270쪽의 7번째와 8번째 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확인해야 해요. 형사는 270쪽에서 필요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4일 낮과 3일 밤을 사막에서 헤매다가 2명의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낙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고 암호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721) 3박 4일은 7. 여행자는 2명, 낙타 1마리가 있었어요. 형사는 금고를 열고 용의자가 유죄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박물관에서 독특한 유물을 훔쳤어요. 박물관 경비원은 그것이 강도였다고 주장했어요. 리드 형사는 즉시 범죄 현장에 도착해서 경비원을 신문했어요. 그 남자는 말했어요. 저는 박물관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를 봤어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드 형사는 이 이야기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바닥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요. 박물관에 경비원과 범인이 있었다면